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무기력과 만성피로 일으키는 원인 4가지 생체 기능이 떨어졌을 때 무기력과 만성피로가 심하게 일어나는데, 그 4가지 생체 기능을 알아보고 떨어진 부분을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면서 저희 병원에도 많은 환자분들이 다시 찾아오고 계신데요, 신체 기능, 혈액순환 기능, 면역력의 저하, 여러 가지 질병적인 부분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봄철이 되고 나서 너무 무기력하다, 힘이 없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 굉장히 지장을 받는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서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가 오래 지속이 되고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런 무기력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잘 살펴보면 이런 원인들의 건재에 4가지 생체 기능, 신체 기능의 저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불건강, 우리 몸의 기능 자체가 좋지 못하니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기능이 좋지 못하니까 무기력해지는 불건강의 결과로 무기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기력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불건강해지는 거죠. 무기력은 불건강의 원인입니다. 무기력하면 우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활기가 없죠. 운동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자꾸 먹는 것, 특히 우리 몸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탐닉 음식들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활의 규율 자체가 무너지고 생활 자체가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건강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무기력한 현대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불건강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가지 기능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노곤한 무기력, 그러니까 뭔가 노곤하고 기운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복 시에 혈당을 적절하게 내보내서 우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인슐린 기능의 저하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이 떨어지죠. 떨어진 혈당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에 저장이 되죠. 간이나 근육이나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저혈당이 되죠. 저혈당이 때 굉장히 노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1차적으로 노곤한 무기력, 인슐린을 혹사시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식습관, 문제가 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 인슐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 우리가 공복 시에 적절하게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나와줘야 되는데 인슐린이 나오지 못하는 저혈당 상태, 강제 저혈당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음식을 먹었을 때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혈당이 높아져 있는 그런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저장을 시키지 못하고 필요할 때 내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당뇨 환자분들이 식사를 거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저혈당이 빠지죠. 당뇨 환자분들은 설사가 심하거나 장염에 걸리거나 어떤 이유로 공복 검사를 해야 돼, 그러면 약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심각한 저혈당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슐린 기능이 정상일 때는 저장시키고 써야 될 때는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게 되니까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우리 인슐린이 확 나와서 저혈당이 되지만, 더 큰 문제, 인슐린 저항성, 당뇨 전 단계, 당뇨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게 되면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지 못하니까 노곤한 무기력이 언제든지 나타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지 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잘못된 식습관, 그러니까 과식이나 폭식하게 되면 일시적인 반동적인 저혈압이 오겠죠. 근데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가식, 폭식, 야식, 속식 빨리 드시는 분들, 편중된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몸에서 제대로 받아주고 당을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절하게 내보내주고 우리 인슐린이 쉬게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근육인데,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 그 다음에 인슐린 끊임없이 괴롭히는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슐린 기능의 저하, 노곤한 무기력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근육과 체중, 적정 범위 내의 체중을 유지하고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력을 키워서 근육을 풍부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노곤한 무기력이신 분들은 세반천출, 새끼를 반드시 드시되 천천히, 그 다음에 약간 출출하게, 그러니까 절식해야 됩니다. 세반천출, 새끼를 반드시 드시되 천천히,
그리고 출출하게 위가 차기 전에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젓가락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얼푸드를 드셔야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의 가공식품이 아니고 리얼푸드, 자연에 가까운 음식. 백미나 탄수화물 대신에 현미, 찹쌀 그렇게 좀 더 영양소가 풍부하고 천천히 분비되는 가공 과정을 덜 거치면서 우리 위 속에 들어왔을 때 천천히 분비되는 그런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적탄, 탄수화물은 적당하게, 적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탄수화물 드신다면 복합 탄수화물로, 충단, 단백질은 충분하게, 그다음 다식, 식이섬유는 풍부하게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무기력은 졸리는 무기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생체식의 기능을 저하죠. 생체 리듬을 결정하는 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잘 활동하게 하는 성장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아드레날린 같은 교감신경계고, 잠을 잘 때는 또 이렇게 스위치를 확 꺼야 되죠.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되면서 이렇게 하루의 생체 주기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불면증이나 잠꼬대라든지 코골이, 수면의 질의 저하가 되면 이 생체 리듬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낮에는 계속 졸립니다. 밤에는 숙면에 취하지 못하죠.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또 잠에 너무 강박관념, 잠에 얽매이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요구한 대로 자야 되죠. 졸리면 잔다. 그리고 몸을 노곤하게 해야지 잠이 옵니다. 피곤해야 잠이 오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활동량,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잘렸고 이제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되죠. 잠을 잘렸고 하되 잠이 안 오면 또 일어나서 활동하다 또 자고, 하루 정도 안 주무신다고 크게 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잠을 잘 자는 게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잠은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더 도망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시간, 기상시간 일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수면위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자는 환경을 간결하게, 잠자는 곳에는 침대만 있어야 되죠. 그럼 적절한 온습도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낮낮 밤밤, 낮은 낮답게 빛을 쬐야 됩니다.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죠.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밤은 밤답게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때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적절하게 분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무기력은 답답한 무기력, 소화 기능이 저하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혈액이 소화기 쪽에 다 몰리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무기력하죠. 속이 취한 듯한 무기력.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무기력을 해소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소장과 대장의 환경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의 균형이 다 무너지죠. 자, 소화 기능을 올려서 답답한 무기력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자, 몸이 움직이면 소화관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여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머리가 복잡하면 소화관은 멈추거든요. 머리는 단순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을 도와줘야 되겠죠. 소화 요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 가장 대표적인 게 김치나 된장이나 콩이나 이런 음식들이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물이 돼도 씹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적어도 30분 이상 씹는다. 그리고 드셔야 돼요. 소화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소화 기능이 점점 퇴화하거든요. 반드시 먹는다. 좋은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 밑에서 받쳐주는 장이 든든해야지 소화가 잘 되겠죠. 장 건강을 건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십시오. 충분한 수분 섭취, 소변 색깔이 맑게 나올 정도로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드십시오. 그래서 저는 간식을 식이섬유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뷔페 가면 브로콜리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요새 제철나물 너무 좋잖아요. 풍부하게 드셔주시고, 유산균, 자기에게 맞는 유산균 하나쯤은 골라서 잘 드시는 것도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드셔보시면서 호전 반응을 잘 보셔야 되겠죠. 네 번째 무기력은 멍한 무기력이에요. 자, 무기력은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있지만 머리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뇌 기능이 저하되면 당연히 무기력하죠. 건망증, 깜빡깜빡, 인지기능의 저하. 그래서 인지기능을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치료단지 약물을 썼을 때 무기력이 개선되는 것들을 보아도 뇌 기능의 저하를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무기력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뇌 기능의 저하로 인한 멍한 무기력의 번아웃이죠. 너무 과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죠. 그다음에 생각이 너무 많은 것도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머리는 차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머리를 비워야 새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걱정이나 불안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생각 중지 훈련. 저는 눈을 감는 순간 바로 생각이 스탑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명상이나 생각 중지 훈련. 제가 만날 알려드리는 5, 3, 5, 15. 5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쉬고 5초 동안 입으로 내쉬고, 이걸 하면서 생각 중지 훈련 같이 해보시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생각 중지 훈련 외에도 가장 좋은 건요, 운동이죠. 운동을 하는 동안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즐길까, 이 몸을 잘 쓸까 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면서 생각을 없애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긴 좋습니다. 일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대는 일을 하면서 사니까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일이면 그때 해버리세요. 나중에 미루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은 구별해서 못하는 일은 위임을 하거나 못하겠다고 분명히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에 대한 노하우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걱정은 걱정을 부르고 걱정을 재생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세요.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의 90%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고 있는 걱정, 내가 하고 있는 걱정, 다른 분들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하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면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걱정입니다. 나의 발전이나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될 걱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기력은 활기찬 생활 습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어나셔가지고 손도 틀어보시고 천천히 숨기피 운동, 손허벅지 운동도 하시고 몸에 끊임없이 움직이십시오. 긍정하고 즐겁게 웃고 움직이다 보면 무기력이 어느샌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